대구 시당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임대윤 시당위원장님께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열차로 내려와서 대구 시당에서 임대윤 시당위원장 최고위원과 김부겸 의원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또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는 오래됩니다만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김대중 그 당시 야당 총재 시절에 13일간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백신 도시를 비롯해서 균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어서 국정을 책임질 정당이 새누리당이었고 그 당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주요 정책,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강력시장이 바뀌어도, 구청장이 바뀌어도, 도지사가 바뀌어도 그 정책을 승계해서 마무리해주는 정책 승계 문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후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그런 역사적 성과들이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마무리를 해줬으면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께서 할 일이 없을 건데 그 정책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9일 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면 19대 대통령이 되실 문재인 후보께서 김대중 대통령의 자치분권 정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을 승계해서 미완의 과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문재인 후보 선대본에 공동위원장 겸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 교수님들하고 잠깐 차담을 했었는데요. 대구가 왕년에 대한민국의 3대 도시였잖아요. 서울, 부산, 대구였는데 30년 동안 일반적으로 한 당을 밀어주신 결과 5대 6대 도시로 전략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해야 하지만 국토도 균형발전해야 되지만 정치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는 이번에 지방과 중앙이 골고루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문재인 후보께서는 만들겠다는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작년 강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이번 동성로까지 160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우리 광장에서 국민들께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조기 대선입니다. 특히 5월 9일 저녁 8시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투표를 하시고 아마 5월 10일 새벽 2, 3시쯤 되면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질 19대 대통령이 저는 탄생한다고 봅니다. 13분의 후보가 다 훌륭하시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13분의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 드는 아마 대선 후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늘의 옥황상제를 모셔올 수도 없잖아요. 대통령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퇴임한 오바마 대통령 수입해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력 정당의 5명 중에서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인데
지난번 5차례 TV 토론을 보니까 사실은 저하고 기획재정에서 활동하는 유승민 후보하고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께서 토론을 제일 잘하신다고 시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평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두 분은 사실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집권 가능성이 많지 않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좋아하는 거하고 5월 9일 날 자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하고는 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호 1번, 2번, 3번 중에서 한 분을 골라야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인수위도 없이 연습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대통령에 취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책과 사람이 가장 많이 준비된 후보, 그리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이번 19대 대선에서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 해난이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사드 문제, 그리고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한국 사파를 뒷받침하고 있는 5대 장치 산업들이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국방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말 남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5월 9일 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대구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야말로 작년 국정농단, 헌정 파괴에 따른 대통령 유고에 따른 장미 대선, 조기 대선입니다. 정말 정책과 사람이 준비되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를 대구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필성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자이신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 지금 막 자리하셨습니다. 작년에 대구 시민들께서 김부겸 의원님을 선택해 주셔서 전 국민들이 대구를 새롭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해서 미안한데요.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수석 대변인 유원회 의원님께서도 유세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 수석 대변인 맡고 지금 굉장히 맹활약하고 계시는 유원회 의원님, 시민 여러분 큰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워낙 연설을 잘하시는 두 분이 대기하고 계셔서 저는 가능하면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좀 87년 민주화 이후에 6번 대통령을 뽑으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당선자를 지지했던 지역이나 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치집이 되고, 패배한 후보를 선택한 지역이나 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초상집이 돼서 대선 끝난 이후에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번째 뽑는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지금 울산에서 1위 하고 있다는 말씀을, 1위 하고 있는 상황을 대구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주 전남북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충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북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7번째 만에 지역과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국민 통합 대통령 대구 시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은 경쟁을 하고 있고 TV 토론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좀 네거티브도 하고 이렇지만 5월 9일, 5월 10일 날 19대 대통령으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면 지금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개혁 세력까지도 포괄하는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후보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9대 대선은 첫 번째로 전 지역에서 전 세대에서 좌우 이념을 뛰어넘어서 지지받는 첫 번째 국민 통합 대통령을 대구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표 1번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각상도 위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또한 가짜 안보 세력과 진짜 안보 세력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천안함 폭격 사건 때 현장을 방문해서 당대표께서 보온병을 폭탄이라고 발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이런 분들이 저는 가짜 안보 세력이 아닌가 싶어. 실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국방 예산을 10배를 더 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2017년 국가 예산이 400조 7천억이었는데 정확하게 10%인 440조가 국방 예산입니다. 북한보다 10배를 많이 쓰는 국방 예산을 지출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만 되면 종북몰이 색깔론을 등장해서 정권 연장을 획책하는 가짜 세력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사드 문제도 그렇고 북한 핵 문제, 북한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어디로 튈 줄 몰라서 잘 대비하기 힘들다 이렇게 대통령이 고백하셨잖아요. 이런 가짜 안보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는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며칠 전 국회 본관에서 전직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을 지난 분들이 200분, 그리고 영관급 장교들이 300분, 그리고 국방안보 외교 전문가들 500분,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국방안보 포럼을 만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국방안보 외교 정책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국방안보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4 남북 공동선언을 책임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협정,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인수위 없이 바로 청와대에 출근해서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19대 대통령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과 사람이 준비된 표 1번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분 맹연사가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말등으로 합격한 것도 아니고요. 차석으로 합격하셨고 사법연수원을 사실상 1등으로 졸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70년대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성적을 좋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1등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행 로펌 법무법인에 개업을 했으면 문재인 후보께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달동네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텔레비전 손석희 사장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롤모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을 꼽으시더라고요. 나는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경청의 리더십 그리고 백성과 소통하는 소통의 리더십에 근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청와대 수석과 내각의 장차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끊임없이 주요 아이들 국정에 대해서 경청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22살 때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임금을 양위받을 때 태종 이방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 세자 세종이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데 있어서 어저담이 조선의 국왕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공부하는 깊이, 학문적 깊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변계량을 뛰어넘는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들 세자 세종에게 임금을 물려주노라 이렇게 하고 세종에게 임금을 물려줬는데 세종대왕이 정말 위대한 성군 같아요. 왕 취임사에서 세종대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하고 역량이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왕 취임사에서 나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으니 삼정성 6판서는 물론이고 이조와 백조의 당상관 이상하고 다 의논해서 국정을 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신하들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종이 몇 년간 제의하시는 줄 잘 아시죠? 요즘으로 보면 너무 오래 하셨는데요. 영조보다는 적게 했습니다. 32년 6개월 동안 세종이 제의에 있으면서 취임사에서 했던 그 초심을 일관되게 유지해서 15세기 조선을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로 올렸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롤모델로 세종대왕을 꼽은 걸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또 대통령 혼자 국정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당과 국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책임을 같이 지겠다고 당과 청와대가 당정일체가 돼서 책임감 있게 국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무리 또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청와대 국정 주요 회의를 하는 게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그러잖아요. 국무회의에 장관들하고 총리, 대통령만 참석합니다. 뒤에 청와대 수석이 배석을 하고. 그런데 지방장관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참석을 하세요. 바로 서울특별시장만 참석하는데 의결권과 발언권이 없고 옵서버 자기로 참관만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께서 이번에 굉장히 큰 결단을 하셨는데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서 바로 17개 시도지사들하고 1년에 한 4차례 분기당 한 번씩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때나 계획을 할 때 다 의논하겠다고 해난을 듣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진정으로 3기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되셔서 지방정부를 확실하게 챙길 후보라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챙기지 않으시면 김부겸 우리 선대위원장님하고 유원회 수석 대변인하고 자치분권 균형발전위원장인 저하고 확실하게 싸워서라도 지방과 중앙이 골고루 잘 사는 정의롭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 앞장설 겁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이번 대선 한번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